9월이 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예. 뭐 이 정도 내년 상반기는 2천 이제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급성 기자입니다. 9월 이후에도 강한 긴축을 이어갈 연준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아닌지 요즘 걱정이 되시죠? 지난 5월 경기 침체 미리 경고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결국 이제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세요. 아무래도 최근 또 환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1,340원 돌파할 정도로 급등을 하는 상황이 사실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엄청 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어제 21일만 보면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코스피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근 환율은 이제 너무 많이 뛰긴 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당장 엄청 순매도로 돌아서진 또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환율이 우리 경제를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뭐 1,340원 뭐 일시적으로 그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환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우리나라가 적정 환율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평가하는 것은 중국 위안화 환율, 그다음에 미 달러 지수, 그다음에 한미 실질 금리 차, 경상수지 이런 거 가지고 환율을 지금 평가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 현재 수준에서 1,250원, 60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적정 환율이라는 거 없고요. 뭐 어떤 경제 변수를 넣느냐, 그다음에 기준연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차이가 있는데 뭐 1,250원, 60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1,340원은 지나치게 가소평가된 환율이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도 저처럼 환율이 지금 한국에 워낙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주식을 안 팔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주가도 뭐 단기 랠리까지 끝났지 않았다. 우리 주가도 8월 하순 이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9월 한 번 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1,340원 같이 갔던 환율이 한 1,260원 뭐 이 정도 오면서 그 사이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1,340원 환율이 1,250원까지만 내려가도 환으로만 차이가 한층 많이 낼 수가 있죠. 있겠네요. 거기다 이제 주가까지 오르면은 물론 외국인들과 장기 투자도 있지만은 뭐 단기 투자도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이런 단기 한 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저는 대기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런 돈들이 9월에 들어오면서 우리 주가가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뭐 내년 가가지고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뭐 우려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 수출입 통계를 1일 날 세계에서 제일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 20일. 저는 10일, 20일 단위로 수출을 발표하는 날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열심히 발표하고 계시죠.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그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측한 거 제 모델보다 훨씬 수치가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통계라 월말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으면 0.6% 증가했더라고요. 일평균 수출이. 급락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수출 중심으로 더 빨리 이축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1분기, 2분기는 플러스 성장했지만 3분기까지도 플러스 성장할 텐데요. 4분기,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기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분기, 내년 1분기 가가지고는 경기 침체라는 구체적인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가 현실로 바뀌면서 물론 주가는 선행하지만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 당장 뭐 저희 주력 수출 상품이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실적 자체는 괜찮다. 기업의 실적은 부러지지 않았다. 이런 긍정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그 경기 침체로 간다면 원자재가 더 뭐 비싸지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둘 다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쪽이 가능성이 둘 다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 보면은 그동안 금속 가격 예. 중심으로 많이 하락했고요. 예. 그다음에 유가도 배럴당 뭐 120달러 가다가 예. 지금 90달러 안팎. 뭐 러시아 때문에 맞습니다. 겨울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저는 또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가 120달러 갈 때 원유 인버스를 한번 사봤어요. ETF.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주가를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전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그때도 국제 유가가 150달러 갈 때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IB들이 200달러 간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가가 떨어진 거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 44%나 돼요. 예.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 경제 나쁘다는 겁니다. 그럼 원유 수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8년 뭐 우연히 위기가 왔지만은 유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 주가가 30%나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수출이 주가가 안 된다는 걸 미리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수출 증가세 많이 둔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이 사이까지 예.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겠네요. 예. 그만큼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예. 예. 그게 우리 주가가 미리서 말해줬다. 코스피보다 먼저 투자를 참고할 이런 선행지표가 마땅치 않다는 느낌을 또 받거든요. 한국이 너무 선반영을 빨리 하는 건 아닌가? 이러면 그렇죠. 예, 너무 선반영을 빨리 해서 문제인데 시크리컬한 업종 비중도 높고요. 예. 그러면 그래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런 경기 예측을 사실 교수님 같은 전문가나 이코노미스트도 잘 헷갈릴 수 있는 영역인데 일반 개인들이 이걸 미국 경기 침체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의 1 내지 2개월 선행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뭐 일평균 수출 금액과도 코스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코스피가 앞서는데. 네. 예, 그런데 제가 코스피에 앞서가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아, 장단기 금리차. 예, 장단기 금리차, 장기 금리를 10년 국제 수익률. 예. 예, 그 다음에 단기 금리를 1년짜리로 하면요. 예. 이게 코스피보다도 4, 5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그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좀 반등했는데요. 예. 올 11월, 12월 가면은 특히 12월 선행성을 고려하면 이게 단단기 금리차가 7월 이렇게 급락해 버렸거든요. 예. 예, 그거는 4개월, 5개월 선행성을 고려한다면은 올 11월, 12월 가면 주가 한번 급락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4분기 중에 한번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선행 지표는 국제 10년물과 국제 1년물의 장단기 금리차다. 예, 그것 가지고 예. 예, 제가 뭐 주가 선행 변수를 찾는데요. 예. 그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경상수지가 뭐 기간에 따라서 시작한 게 좀 다르지만 예. 4 내지 5개월 정도 또 네. 코스피에 선행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최근에 경상수지가 적자는 아닌데 예. 흑자폭이 지금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걸 봐더라도 뭐 주가가 좀 반등하다가 올 저는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때 제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내년 상반기 그렇게 떨어질 줄은 사실 누구도 모르고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현금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뭘 지금 한 30% 사시고 나머지 70%를 네네. 내년 상반기에 사십시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지표인 장단기 금리차가 코스피에 4, 5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이게 국채 10년물에서 1년물 금리 차를 뺀 걸로 계산이 되고요. 또 경상수지 흑자도 이제 역시 4, 5개월 코스피에 선행하는데 최근에 축소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종합하면은 예, 올해 4분기 10월부터 12월 중에 코스피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주식을 살 거면 코스피 살 거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현금을 일부 70% 정도는 들고 계시다가 주식을 사보자 말씀을 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사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 외에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꽤나 좀 큰 폭으로 좀 길게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미국의 수익률 곡선, 국채 수익률 곡선의 이런 역전은 언제까지 좀 이렇게 길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제가 10년하고 1년 차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 미국에서 예. 10년하고 2년 차이를 쓰거든요. 예. 예, 그게 역전됐을 때 기간의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그게 역전됐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앞으로 관찰하는 것은 10년하고 더 단기 3개월 국제 수익률 차이. 10년과 3개월. 예. 이게 역전되면은 머지않아 경기 침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조만간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이제 미국 FMC가 9월 20일, 21일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12월이 있는데요. 예. 예, 저는 9월에 최소한 0.50%포인트 올리고 네. 연방 기준금리를 예. 11월에 0.5% 정도 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연방 기준금리가 기금금리가 3.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개월짜리가 그러네요. 3.5%를 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10년 국제 수익률은 그만큼 금리를 올리면 앞으로 경기 침체 예상되고 더 떨어진다고 3%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빠르면은 9월 후반 또 늦어도 11월 사이에 10년짜리가 3개월짜리보다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조만간 다가올 경기 침체음이다. 네. 예. 아, 그렇게 되면 진짜 사실 아직 10년과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간의 금리 역전은 아직 안 벌어나지 예, 지금 않습니까? 10년짜리는 예. 3.0, 예, 그 다음에 3개월짜리는 한 3.67% 이 예.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조만간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또 그럼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 교수님께서 국채를 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국 국채를 살 수도 있고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개별 국채를 살 수도 있고 ETF를 살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제일 선호하시나요? 예,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를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현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2% 거의 비슷해요. 예. 예, 그러나 갈수록 우리 잠재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미국은 미외에서 추정해 보니까 뭐 2030년에 미국 잠재 성장률 1.7% 정도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저나 뭐 한국금융연구원 같은 데 추정하면은 우리는 2030년에 잠재 성장률 1.0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갈수록 미국 성장률보다 우리 경제 성장이 더 낮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지면은 우리 국채 수익률이 저는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6월에 3.8%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3.1% 안팎이 떨어졌다가 또 3.3% 안팎으로 오르고 있지만 네네. 이미 우리가 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 내년에는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년 하반기 내후년 가면서 미국보다 저는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국채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또 더 오르게 되니까요. 예. 예. 그럼 기본 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후배들과 채권 펀드 매니저 각 금융회사들 근무하는데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죠. 예.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예, 금리가 오르고요. 그래서 계속 손해봤고, 그리고 우리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한 3% 되는데 올 1분기 보니까 2.1%로 줄어버렸더라고요. 네. 예, 계속 채권 사면 손해봤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채권 비중을 저는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1%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낮다. 예. 그럼 뭐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겠죠. 채권형 펀드 가입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증권회사 가서 뭐 채권 직접 사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ETF 같은 거. 네. 채권 ETF. 근데 아직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 팔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저는 뭐 채권 ETF 10년 국채. 예. 예, 그걸 사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국채 10년 ETF가 그나마 좀 개인분들이 국채를 사기엔 좀 좋은 환경이고 한국 국채, 미국 국채 산다면 한국 국채 네. 사보시라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네, 저는 달러 가치가 내년에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사실 교수님께서 따로 계량 모델을 이제 돌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스피를 다른 뭐 이제 증권사마다 보통 상단이나 하단을 전망은 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수님께서도 갖고 계신 코스피 예측 모델이 있으시다면 뭐 상단과 하단 정도를 올해 연말 기준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9월이 좀 제일 높게 나오고요. 예. 뭐 9월이 뭐 2,650 예, 뭐 이 정도 2,650. 예, 이 정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내년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면서 내년 상반기는 2,20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2,200에서 2,600, 네. 뭐 그 사이이지 않을까.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2,500 넘으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2,200, 뭐 2,300 밑으로 가면은 네. 뭐 주식 비중을 늘리시고, 예,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거 박스권 조정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내년 내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조정이.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박스피가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런 기간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 최소한 3년은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한 3, 4년 코스피로는 지수로는 큰 재미가 없겠군요. 예,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 4년간은 뭐 산업, 예. 종목, 산업 종목. 뭐 그런 시기에는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뭐 저 같은 거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들 뭐 주가지수 예측한 사람들은 뭐 말 들을 필요 없이요. 예, 정말 그 산업, 기업을 공부하시고 본인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투자자들이. 예.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것에만 투자하자. 잘 아는 것을. 예, 예. 그러면 실수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모르는 걸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실수할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사실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니까 주로 ETF만 투자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제가 5% 목표 수익률 딱 정해놨습니다. 아, 뭐 되게 짧게 잡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도. 예. 저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예. 예, 지금 잠재 명목 GDP가 3%로 떨어지는 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코스피는 그거보다 1~2% 높아요. 저는 뭐 코스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네. 5%면은 우리 능력만큼 사실 지난 11년간요 우리 코스피 연평균 성장률 보니까 5%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 코스피가 30% 넘게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네. 지금 기대 수익률 좀 많이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과연 코스피 3,000과 3,300 시대는 언제쯤 다시 올 수 있을 것인가? 오긴 오는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죠. 예. 근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인데. 예, 그런데 올해 제가 명목 GDP 한 4.5% 성장, 뭐 4.5%는 충분히 성장하거든요. 예. 뭐 실질 GDP가 2.4하고 올해 물가가 높으니까 명목은 한 4.5%. 그러면 적정 주가 올해도 3,000이 나옵니다. 아, 예.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 적정 수준을 가대평가하고 가소평가하는데 지금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죠. 이런 가소평가 영역이 2, 3년 지속될 텐데요. 저는 그 이후로 보면은 다시 3,000을 돌파하고 전고점 3,300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2, 3년 이내는 아니다. 그렇군요. 일단 2, 3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론은 삼성전자를 9만 원 이상 사신 분들은 3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예, 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